자, 보죠. 107페이지에 보시면 급탕 배관에 대한 설계 나오는데 급탕 배관법하고 나옵니다. 가로 1번 보시면 배관 방식에 따른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문제 풀 때 단관식하고 뭐죠? 복관식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단관식은 간단합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공급해주는 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돌아오는 관이 없어요. 순환하는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관만 있는 게 단관식이고, 그 다음 복관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관이 있어요. 회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다? 뭐 반탕관 또는 회수관, 복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관식, 이걸 회전식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개념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 중에서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누구다? 복관식이 되고, 그 다음에 단관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밸브를 열잖아요. 그럼 보일러를 작동하고 있더라도 여기 있는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식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물이 뭐 해야지만, 그렇죠, 빠져줘야 이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 그대로 이 쪽에 있는 물 자체가 처음에 물을 틀게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무슨 물이 먼저 나와요? 찬물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작동 안 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작동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거 복관식, 즉 순환식은 뭐냐면 여기 부분에 보일러를 작동했죠. 그럼 이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하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계속 순환되고 있다고. 그럼 계속 순환되고 있으면 여기 물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밸브를 갑자기 열더라도 뜨거운 물은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순환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밸브를 열어도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배관의 방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단관식은 동그라미 1번 개별식에 주로 사용하게 되고, 급탕관만 있고 뭐는 없다? 복기관은 없다.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물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급탕요런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급탕 위생기구까지 배관의 길이는 얼마요? 15m.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어질수록 보일러를 작동했더라도 여기 있는 물이 식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이 뜨거운 물이 여기 열이 전도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이쪽은 조금 뜨겁지만 이쪽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리가 멀수록.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쪽 배관에는 계속 차가운 물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5m를 기준으로 해서 15m 이상이 된다, 넘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복관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5m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그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찬물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m 이하까지는 단관식을 해도 되는데 그걸 넘었을 때는 뭘로 해야 된다? 복관식으로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일단 저렴하고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고, 복관식은 뭐 순환식 또는 이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중앙식에 주로 사용하며 온수 공급하는 강과 그 다음에 복기관이 있죠. 복기관을 별도로 뭐해서 분리하여 배관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급탕관의 길이가 얼마요? 15m보다 뭐 할 때? 길 때. 15m보다 길 때는 관내 온수의 냉각을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탕조를 중심으로 해서 회로 배관을 형성해서 탕물을 항상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순환하고 있으므로 급탕조를 열면 즉시 뭐를 만든다?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시설비가 당연히 단관식에 비해서 뭐예요? 비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앙 공급식 아파트 등 대규모 급탕 설비에 뭐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된 거죠. 자, 됐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울 건 딱 하나죠. 뭐예요? 15m. 외울 건 딱 하나예요. 15m, 15m. 그러니까 15m만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뭐하고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간접 가열 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그렇죠.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 손실은 뭐하더라? 작더라. 그리고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 장치의 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아까 중앙식 부분에 쓰는 장점이 뭐냐면 그렇죠. 기구 위생기구 동시 사용률이 많으면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공급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급탕 배관 방식은 단관하고 순환식이 있는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한다. 아까 뭐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5m가 넘었으면 뭘 한다? 복간식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예,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순환 방식에 따른 방법이 나오는데 그때 순환 방식에 따른 방법 중에서 중력식이 있고 강제식이 있고 역환수 방식이 있습니다. 중력하고 강제식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환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환수 방식. 그렇죠. 직접 환수 방식. 그래서 중력식과 강제식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직접 환수 방식. 직접 환수 방식. 그러면 중력식과 강제식 차이점 뭐냐면 간단합니다. 배관 자체가 아까 그 순환하는 복간식 기억나시죠? 그럼 복간식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보일러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보일러로 내려와야 되니까 중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중력이죠. 밑으로 떨어진 게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어떤 기계 장치 필요 없이 배관 자체를 위에서부터 뭐죠?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중력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지상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기계실이 밑에 있을 때 지상층에 있는 세대들은 전부 다 배관을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보일러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보다 밑에 층에 있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밑에서 위로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기계실 자체가 지하에 보통 있지만 우리가 중간층에 고층 건물은 중간층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 중력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기계 장치. 대표적으로 우리 그 순환할 때 쓰는 순환 펌프 기억나세요? 급탕용 쓰는 순환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이걸 강제적으로 순환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밑에서 위로는 안 올라오니까. 그죠? 그 얘기가 강제식인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직접 환수하는 방식이고 역환수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5회, 20회, 22회 출제가 되었는데 이 자체가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역환수, 리버스 리턴 방식인데 1번 보시면 복기관을 뭐 해서요? 역회전 시켜서 층마다 순환 배관 길이를 뭐 한다고요? 같게 하도록 한 배관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각 층의 뭐를 온수의 유량이죠. 물량. 그 온수를 뭐 한다고요? 균등하게 분배하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역환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온수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역환수 방식.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배관 길이가 길어서 시설비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대규모의 줄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직접 환수가 뭐고 역환수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요. 직접 환수가 뭐냐면 이게 급수관입니다. 그러니까 급수란 게 뭐냐면 뜨거운 물을 보내는 급탕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급수라고 돼 있지만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물이냐면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관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대가 각각 있다고. A, B, C, D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급탄관을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공급했어요. 그럼 이렇게 공급하고 난 뒤에 순환식은 뭐 해야 돼요?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뭐 여러 개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환수하는 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환수하는 관이 이렇게 나와요. 환수하는 관이 이렇게 나와요. 환수하는 관이 이렇게 나와요. 환수하는 관이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요? 보일러로 갑니다. 이게 환수관이에요. 이게 환수관. 이게 환수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환수하는 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얘기는 뭐냐?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카드를 칠 때라든지 고스톱 할 때 패를 돌리죠.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보통 돌리나요? 그렇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혹시? 오래돼서 잘 몰라요? 배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 건 좀 처음 봤는데 보통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것도 그래요. 물의 회전을 시계 방향이 흐르도록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직접 환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여기에 물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70도다. 그럼 70도가 같겠죠. 그러면 이게 가면서 길이가 길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로 60, 50, 40 이렇게 된다 보자고요. 되나요? 이렇게 가야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70에서 또 떨어지겠죠. 얼마 정도? 60 정도.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50 정도. 환수하는 간은. 그다음 여기 또 40, 여기는요 30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환수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관 내의 물의 온도가 뭐하지 않으면 일정하지 않으면 융합이 안 돼요. 서로 다툼이 생긴다고요. 열의 형태가 관 내에서 물의 온도 차가 많이 생기면 융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융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물이 융합이 되어야 흘러가잖아요. 근데 융합이 안 되니까 잘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흐름이 안 되면 빨리 물을 각 층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균등하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차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럼 이 관 내에 빨리 회전시키려면 물의 온도차가 좀 크지 않도록 해야 이게 뭐하니까 좀 같이 융합이 될 건데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은 물이 공급되고 각 세대에 왔는데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70도였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뭐죠? 40도였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태어날 때 70이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았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많은 거예요. 얘는 무슨 죄가 있냐고. 태어날 때 40이었다는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오는 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를 봤을 때 일로 가야 되잖아 지금.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여러분 가고 싶어요? 융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럼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좀 융합을 하지? 좀 공평해지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자식도 같이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는 또 꼭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얘네들이.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바꿔보자 해서 뭐냐면 균등해지지 못하니까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나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거를 오케이. 여기 나오는 게 60이었죠. 여기 나오는 게 30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60인데 보일러로 가는 거리도 짧아요. 더 안 하는 거죠. 나는 몇 도예요? 30도인데 가는 것도 길어서 열 손실을 또 해요. 태어날 때 가진 게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불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굳이 그렇게 열등감씩 안 가져도 되는데 많고 적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적은 게 행복한지 아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건가? 예, 하여튼 그래요. 아니 작아도 작은 부분에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많으면 그 많은 곳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는 못하긴 하죠. 예. 저도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성격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제 큰애는 좀 긍정적인 성격을 되게 가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안 했죠. 고등학교 때 보통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때요.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전 고등학교로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요. 그 지옥의 세계로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짜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학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오히려 대학 가서 너무 즐겁게 공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았긴 했겠죠. 그래서 큰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물어봤을 거예요. 하도 뭐 어렵다고 TV에도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와서 물어봤죠. 철원아, 너 어때 학교 생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힘들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또 학교 생활 아이들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한 아빠 여기 왜? 이런 얘기 솔직히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얘 힘들었구나. 말 못한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끝나면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그럼 애들이랑 같이 뭐도 하고 과제도 하고 뭐 하고 되게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끝나면 맨날 축구하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장갑을요. 걔는 골키퍼 하거든요. 아니 축구 선수 아니에요. 골키퍼 장갑을 1년에 3개를 갈아요. 얼마나 하는지 알겠죠 축구를. 예. 뭐 제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든 건 없고 아니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학교 생활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너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행복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지 그 주위의 환경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애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대단하다. 저하고 성격이 다르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가 좀 그렇거든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부인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진짜 긍정적이에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긍정적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더라. 갑자기 이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 관을 거꾸로 돌려볼게. 역환수죠. 이게 정상적인데 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게. 이쪽의 배관과 이쪽의 배관이 같도록 대칭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60이 1로 가려고 하면 열이 어떻게 돼요? 그럼요. 손실되잖아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뿌듯하게 보겠죠. 이제는 열을 손실하고 오니까 같이 융합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게 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융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네는 이쪽으로 갈 때 온도가 이쪽 부분의 형태보다 이쪽 길이가 더 기니까 열이 손실되면서 이만큼 융합이 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물론 배관의 길이는 뭐가 됐어요? 길어졌죠. 왜? 일로 바로 뽑는 것보다 이렇게 돌렸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형태가 물이 균등하게 나오면서 대신에 순환이 더 빨라지더라는 얘기 이게. 그러면 각 층의 물의 양이나 운수량을 균등하게 보낼 수 있더라는 왜? 환수가 빨리 돼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급탕이란 것은 이 자체 부분이 물의 순환 자체가 순환식으로 하는 목적은 뭐냐면 계속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사용해서 또 쓰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럼 새로운 물을 공급하면 되지. 그럼 새로운 물을 공급하면 물을 또 뭐 해야 돼요? 또 가열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가열되어 있는 물을 끓이는 건 금방 끓여서 금방 공급을 해서 돌릴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게. 그래서 이는 역환수 방식이 바로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디서 나오면 난방에도 또 나와요. 물론 난방은 우리가 기본 가정 때는 안 하니까 뭐 상관없지만 왜냐하면 문제수가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출제 비율이. 그래서 그때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난방은 급탕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역환수 방식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공급 방식에 따른 방법이 나오는데 그때 밑에서 위로 물을 공급하는 게 뭐죠? 상향시. 위에서 밑으로 공급하는 건 하향시.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상하향 혼합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에 14일 때 두 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급탕 수평 주간은 앞 올린 굽에 그리고 복기간은 뭐죠? 앞 내린 굽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급탕 수평 주간 부분은 앞 올림, 복기간은 뭐죠? 앞 내린 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는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탕 수평 주간은 앞 올림, 복기간은 앞 내림. 이렇게 하니 복기는 돌아오는 거죠. 그럼 복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야 돼요. 내려야 복기가 되는 거예요. 복기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복기는 무조건 관의 기울기를 뭐 해야 돼요?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급탕 수평 주간은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향식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급탕관과 복기관은 모두 뭐예요? 앞내림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밑에서부터 보일러가 있고 위로 공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공급하길 때는 메인이 되는 수평 주간이 있고 각층 수립관이 있잖아요. 이게 가는 공급되는. 그럼 이 수평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수립관을 해서 각층을 뽑아주니까. 되나요? 이게 수평 주간. 되나요? 자, 이게 수평 주간이 되는데 이 수평 주간 부분은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수평 주간을 내리면 물이 올라가는데 주간을 내리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죠. 마찰의 저항이 엄청 크죠. 안 그래도 꺾였는데 그럼 이거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흐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마찰이 적어지죠. 그래서 급탕 수평 주간은 상향식일 때는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앞을 올린다고요. 이렇게 기울기를 올린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복귀하는 거는 무조건 내리는 거고. 자, 그런데 위에서 보일러가 위에 있고 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밑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급탕 수평 주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급탕 수평 주관은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됐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하는 방향으로 급탕 수평 주관은 기울기를 주면 된다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상향식일 때는 앞올림, 하향식일 때는 앞내림, 복귀가는 무조건 앞내림. 복귀하려면 내려야죠. 무사했어요? 그 개념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일 때는 급탕 수평 주관은 앞올림, 선상향 구배, 그리고 복귀가는 뭐가 된다? 앞내림. 그리고 하향식은 동그라미 3번 급탕관 하향식이니까 뭐죠? 앞내림. 복귀간도 앞내림.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문제 한번 볼게요.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스팀 사이런스 나왔네요. 가스 순간 온수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말도 안 되죠. 스팀 사이런스는 어디 쓰는 거예요? 기수혼합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2번 팽창관과 팽창수조 사이에는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밸브 설치했다가 잠그면 터지게 해요? 말도 안 되죠. 3번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져. 이거 비교하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이거 얘기하면 되죠. 직접은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서 보일러 본체 불균등한 이거 다시 직접 가열식과 비교해서 열 효율은 좋지만, 여기서부터 틀렸죠. 열 효율이 좋은 게 아니고 열 효율은 나쁘죠. 직접이 좋은 거죠. 그리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서 보일러 본체 불균등한,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이죠. 직접.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바꾸면 이게 맞는 거예요.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4번은요. 팽창관의 간경은 동결을 고려해서 DN 22mm란 뜻이에요. 직경을 DN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20mm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20mm 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25죠. 25. 그 다음 급탕 배관 시 뭐예요? 상향이면 급탕 수평 주관은 앞올림 맞죠? 복귀는 무조건 앞내림. 답은 5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급탕 배관에 대한 시공 가로 1번 급탕 광경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자, 얘기 한번 볼래요? 급수관의 광경 얼마였죠? 15. 그러면 급탕관은 열을 사용하니까 한 치수 큰 거 써야 돼요. 얼마? 20. 팽창관은 25.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급수관이 15. 제일 작은 거 15. 뭐 10짜리도 있습니다. 10짜리 있는데 15. 그 다음이 급탕관은 한 치수 큰 거 20. 팽창관은 25. 자, 그러면 사용했던 걸 다 버리는 관이 무슨 관이에요? 배수관이죠. 배수관은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치수를 씁니다. 얼마? 32.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광경 치수가 표준적인 거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 치수 이 크기 차이 때문에 그걸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기가 편하다고. 이게. 그러면 급수가 15.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되니까 그래도 좀 넓은 거 20. 그 다음에 팽창하는 그보다 또 더 커야 되겠죠. 25. 그리고 많은 물을 버리는 배수관은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관에 대한 형태부터 시작해서 광경의 전체적인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급탕배관에 대한 시공이 나오는데 그래서 1번 급탕간의 간은 20이 두고 급수간의 간경보다 한 치수 뭐죠? 크게 한다. 3번 최소 얼마 이상인 20 이상인 복귀간. 여러분들 급탕관은 급탕 수평 공급하는 관도 있지만 돌아오는 뭐도 있어요. 환탕간, 복귀간, 뭐 순환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물이 좀 식어서 오잖아요. 그럼 그 관경을 좀 작게 해도 되죠. 그래도 급탕관 최소 간경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야? 20 이상이 되고 급탕간보다는 한 치수 뭐한 거 써도 돼요. 작은 거 써도 돼요. 하지만 최소 얼마? 20.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 급탕관을 20 이상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쓸 수 있는 50을 쓸 수도 있잖아요. 50을 쓰더라도 꼭 복귀간을 50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한 치수 작은 거 얼마 써도 돼요? 40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보시면 배관의 9배 나오죠. 9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중력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배웠죠. 중력순환식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과 그리고 강제식은요. 강제적으로 못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못 내려오니까 강제적으로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순환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강제 순환식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둘 중에서 누가 더 순환이 빨라요? 펌프가 기계적으로 한 게 빠르겠죠? 그렇잖아요. 돈을 쓰는데 좀 효과가 있어야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학원에 와서 돈 내고 했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죠. 이게 효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순환식이 순환이 더 빨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강제순환식이 순환이 빠르면 배관의 기울기를 하는데 기울기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순환을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강제순환식하고 중력순환식 중에 누가 순환이 빠르다고요? 강제가 빠르다고요. 그럼 기울기는 누가 더 기울기를 크게 줘야 돼요? 중력이죠. 얘네가 이거보다는 기계식보다는 지금 늦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9배는 누가 더 크다? 중력순환식이 크다. 그래서 얼마예요? 150분의 1 이상. 강제순환식은 200분의 2 이상. 누가 더 큰 거예요? 150분의 1이 크죠? 이걸 또 고민하시면 안 돼요. 200분의 1이 큰 거 아니냐? 150보다. 분모가 뭐 할수록 위에 분자가 1일 때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예요. 역수 개념이니까. 아시겠죠? 역수 개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중력순환식은 얼마? 150분의 1 이상. 강제순환식은 200분의 1 이상. 중력순환식일 경우에는 150분의 1 이상. 강제순환식인 경우 200분의 1 이상.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얘기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가장 아이들이 무서울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사춘기 때. 중학교죠. 중학교. 옛날엔 중학교 뭐 2학년 했는데 요새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중1 오,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뭐죠? 막 가두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막 사고를 치고 하니까.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뭐. 너무 진작에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죠. 뭐는요? 중력 환수시는 중학교 1학년은 오, 장난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은 오,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진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중1, 오 장난 아니에요. 중1, 5 강제적으로 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수치 개념은 어떻게 하든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시험 문제 이 두 개를 바꿔서 내면 어렵진 않아요. 왜? 이게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를 바꾸면 못 찾아요.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아시겠죠? 중1, 5 장난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가로 3분의 공기 빼기 밸브는 한번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 동그라미 1번 배관 내 공기가 머물어서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굴곡이 있는 부분에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서 온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20회 때 한번 나왔고 그 다음 14회 때 동그라미 2번 배관 도중에 그러면 밸브를 설치하는데 그때 글루 밸브가 있고 슬루스 밸브가 있는데 누가 더 마찰장이 크다고 그랬어요? 글루 밸브가 크다고 그랬죠. 그럼 뭘 쓰는 게 좋아요? 마찰장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거. 그래서 슬루스 밸브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분의 슬리브 밸브 나오죠. 슬리브 배관 나오죠. 슬리브 배관.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게 20회, 21회, 22회, 24회 4번 나왔어요. 4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뭘 배설한다고요? 슬리브. 이게 또 관리 실무 문제에서 슬리브가 주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매설하고 슬리브 속에 관을 통과시켜서 배관한다는 거. 그래서 배관의 신축과 팽창을 흡수해서 배관의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이거 보이나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게 배관이죠. 배관. 이게 배관입니다. 배관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시커먼 거 보이나요 혹시? 만약 이 시커먼 거 없이 배관을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교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깨야 돼요. 콘크리트를 안 깨면 이 배관을 교체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배관을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배관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는 슬리브라는 관을 묻어두고 콘크리트 붓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배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를 손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슬리브라고 해요. 슬리브. 아시겠죠? 그럼 배관의 교체나 수리가 뭐 한 거예요?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기 위해서 묻어두는 게 슬리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11페이지 가로 5번 배관의 신축위험 나오나요? 신축위험에 보시면 목적 어차피 급탕은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으면 온도에 의해서 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신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 자체는 일정한데 열을 받으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관에 뭐가 생겼어요? 균열이나 뭐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뭐 하려고? 잡아주려고. 콘크리트 할 때도 신축위험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이 관도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 간격으로 서로 관 자체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잡아주려고 신축위험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관 자체가 열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다른 기계 장치가 있는데 충격을 주고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탕 배관은 그렇게 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언 보시면 누수를 방지하고 밸브류 등의 파손도 방지하며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신축위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회, 25회 때 니언 자체도 물어본 거예요. 신축위험을 왜 하는지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2번. 신축위험의 종류죠. 다음 중에서 배관의 신축, 급탕 배관의 신축위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여기하고 같이 두 개가 합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가 합쳤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받으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여유를 준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면 이게 열받더라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이만큼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걸 뭐라 불러요? 스위블 조인트라고 얘기해요. 스위블 조인트. 이 부분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쓰죠. 그래서 엘보를 이용해서 나사부의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거예요. 특히 남방배관 주변에 설치해서 방열기 있죠. 방열기. 그 방열기 주위에 많이 쓰는 겁니다. 방열 주위에. 특히 열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엘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수가 우려가 커요. 누수 우려가. 그 다음 나온 게 이겁니다. 신축 곡간. 여기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고 여기 관이 있어요. 그럼 이 관 자체가 뭐하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이 관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그럼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이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관 자체가 하나 여유있게 고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이만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고 그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신축 곡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간단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관 자체를 이만큼 여유를 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뭔지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지금 그런 원리예요. 저기 수입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뭐 다 똑같은 원리예요. 전부 다 그런 거.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건 슬리브. 이건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슬리브는 뭐냐면 슬리브라는 게 소매란 뜻이거든요. 관 하나에 다른 관이 먹은 거예요. 관 하나에 다른 관이 이렇게 먹었다고. 겹쳤다고 이렇게. 그럼 겹쳐 있으면 이만큼이 늘었다 줄었다 이만큼이 늘었다 줄었다 잡아주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슬리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거 주름관이 들어가 있어요. 주름관. 아코디언처럼. 벨로스형이라 그럽니다.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조인트입니다. 이거는 위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늘어나고 하지 못해요. 볼 조인트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늘어나지 못하는데 관이 뭐냐면 팽창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댈 때 쓰는 게 볼 조인트예요. 관이 이렇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관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쓰는 게 볼 조인트. 이게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신축 이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신축 이음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신축이음은 종류 자체가 몇 개예요? 5개. 5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급탕이란 게 그런 거죠. 물의 자체가 차가운 물이 흐를 때는 몰랐는데 급탕관은 뭐죠?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 받아서 막 팽창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어떤 재료를 쓰면 괜찮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급탄관을 받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파손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슬슬 이게 생겨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슬슬 뭐죠?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슬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슬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되나요? 스가 뭐예요? 스위블 조인트. 슬은 슬리브. 벨은 벨로스. 신은 신축 곡간. 볼은 볼 조인트. 그래서 슬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배관 자체가 어떻게 배신하는지 늘어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슬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가 된다? 신축 이음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슬슬 늘어나더라. 슬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슬슬 배신한 걸 볼 수 있다. 스위블, 슬리브, 벨로스, 그 다음에 신축 곡간, 볼 조인트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보시면 급탕배관의 수압시험이 나오는데 수압시험, 급탕배관은 수압시험을 해야 돼요. 물이 흐를 때 압에 견디는지. 그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관시험은 배관공사를 뭐한 뒤에 완성한 후에, 그죠? 배관공사 끝나야 돼요. 배관공사 끝난 후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보온 피복을 하기 전에 합니다. 왜? 보온 피복까지 다 하고 수압시험을 하다가 수압에 못 견디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보온 피복을 다 드러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수압시험을 할 때는 배관공사는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압시험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하기 전에? 그렇죠. 피복. 보온 피복은 하기 전에.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급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탕 부분의 배관, 급탕 설비는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